안녕하세요. 스몰캡스입니다. 오늘은 동원아텍의 3, 4분기 실적과 11월 12일 주가가 마이너스 8%까지 하락하고 현재 촬영 시간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7%까지 하락하고 있는데요. 주가가 왜 이렇게 하락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동원아텍이 올해 3, 4분기 만에 24년 누적 매출 1000억을 달성했다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12일 업계에 따르면 동원아텍은 3, 4분기 매출액은 364억 원, 영업이익은 66억 원, 당기순이익은 48억 원을 기록했으며 이는 분기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한 지난해 3, 4분기 매출인 378억 원과 비교하면 소폭 감소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지난해 3, 4분기는 기술 이전료 138억 원이 포함된 액수이기 때문에 기술 이전료를 뺀 순수 매출액은 240억 원으로 올해와 비교하면 매출은 지난해 대비 52%까지 상승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동훈아텍은 지난해 첫 흑자 전환과 상사 이래 최초로 연간 누적 매출액 1000억을 달성했고, 올해는 인공지능 기반의 스마트폰 시장이 본격 성장세를 보이면서 기술 이전료 없이도 순수 매출만으로 3, 4분기 만에 누적 매출 1000억 원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결과는 작년보다 올해가 더 의미 있는 실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고, 동훈아텍의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소식은 차량용 반도체와 관련된 동원아텍의 소식이 있었는데요. 내용을 보시면 동원아텍이 글로벌 자동차 시장 공략을 위해서 유럽과 미국, 일본의 영업 거점을 신설 확대하고 본격적인 차량용 반도체 공급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목할 만한 부분은 테슬라 등 주요 완성차 업체와도 협력을 논의하고 있어 기추가 주목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상세한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동원아텍은 최근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유럽 지사를 설립했고, 유럽 전장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전초 기지로서 미국과 일본 지사에 이은 세 번째 해외 거점이라고 합니다. 이와 동시에 미국과 일본 지사도 확대 개편했는데, 미국의 경우 테슬라를 필두로 한 현지 전기차 및 완성차 시장의 공략을 위해 전장 전문가 영입, 영업 조직을 강화했고, 동원아텍은 내년 테슬라의 차량용 반도체 공급을 목표로 논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본 지사도 전장 영업 능력을 키우고 있다고 하는데, 관련 기술로는 미세 진동으로 터치를 인지할 수 있는 햅틱 및 소형 DC 모터 분야 권위자인 히로야 니시모토 옛 일본 전산 시장을 고문으로 영입했고, 도요타를 포함한 일본 완성차 업체 대상으로 전장 영업에 나섰다고 합니다. 동원아텍의 차량용 반도체 사업은 지난 2020년부터 본격화됐고, 스마트폰 중심의 사업 구조를 자동차로 확대하면서 햅틱 IC를 현대차 프리미엄 브랜드인 제네시스 전 모델에 공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회사는 차량용 반도체 사업 강화를 위해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고 있고, 글로벌 완성차 업계의 공급을 위해서 DBC, ADS용 카메라, PMI 등 이들 제품을 중심으로 성능 평가를 진행 중에 있다고 전했습니다. 동원아텍이 글로벌 시장 공략에 힘을 싣게 된 것은 올해의 사업 성과가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동원아텍의 3분기 누적 매출액은 현 73억 원으로 전년도 전체 매출에 거의 비슷하게 매출을 달성했고, 상사 일의 최대 실적을 달성을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회사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올해 3분기까지 매출 증가에 힘입어서 차량용 반도체 연구 개발은 물론 해외 영업망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다고 그렇게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동철 동원아텍의 대표는 미국과 일본 지사 확장과 더불어서 새롭게 설립된 유럽 지사를 통한 글로벌 기업들과의 다양한 비즈니스가 기대된다면서 스마트폰 시장을 넘어서 자동차 전장 시장까지 고부가 가치 사업을 중심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만들 것이라고 이런 자신감 있는 포부를 전했다고 합니다. 오늘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동원아텍은 올해 3, 4분기 만에 누적 매출액 1000억 원을 달성하면서 올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대하고 있고, 이는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폰 시장이 본격 성장세를 보이면서 매출 증가에 기여했다고 합니다. 동사는 더 나아가서 차량용 반도체 산업을 위해 독일, 미국, 일본으로 거점을 확대해가면서 본격적인 매출을 겨냥하기 위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현재 주가를 보시면 12일부터 13일까지 약 마이너스 15%가량 떨어지고 있는데요.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여러 가지 의견들을 종합해 보면, 먼저 동사의 3, 4분기 실적을 보시면
기대치보다는 낮게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더 큰 문제로는 우리나라 증시 전체의 문제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미국의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대중 제재와 고관세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그리고 미국 기업에 대한 감세 및 규제 완화로 인해서 미국 증시의 호재로 나타나면서 전 세계 자금이 미국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의 부양책 실망감 등으로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나라 경제에 악재로 작용하면서 코스피, 코스닥 모두 수급 자체가 많이 빠져나간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제 상황 속에서 외인과 기관에게 휘둘리는 국내 증시를 보면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앞으로는 국내 증시보다 미국 증시의 비중을 더 크게 가져가야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었고, 한국 증시에 대한 실망감을 더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국 증시를 아예 안 하진 않겠지만, 세금이 없다는 장점을 최대한 이용해서 저의 자산의 적은 비중으로 운용해 나갈 생각입니다. 국내 증시의 미래를 알 수 없지만, 단기적으로는 하락 추세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아 보이고, 이러한 큰 변동성으로 국내 증시의 난이도가 높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AI의 발전을 자명하고 주가는 언젠가 가치에 수렴하기 때문에 좋은 기업을 잘 선택할 수만 있다면 분명히 다시 주가는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두 힘든 시기를 겪고 계실 텐데 이번 계기를 통해서 미국 증시에 관심을 가져보시고 적절히 비중을 조정하시는 것 또한 좋은 투자 전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두들 잘 인내하시고 공부하시면서 좋은 날이 다시 오기를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